안녕하세요. 1대1 입시팀 교사 양민욱입니다. 요즘 참 찾아보기 힘들죠. 파일럿을 꿈꾸는 여학생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학생과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했어요. 아유, 오늘은 힘들었죠? 네. 별로 시간 집에서 별로 안 걸려갖고 좀 어, 20분 버스 타고 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백윤서라고 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모집 단위가 있을까요? 제가 희망하는 제 진로 분야는 항공과 식품이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도 생각하고 있고 항공대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 식품 네. 쪽으로는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를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분야가 되게 다양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은 좀 어떠한가요? 내신 점수대를 생각하면 3.7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국어는 2등급이 나왔고 수학은 3등급이 나왔고 영어는 3등급이 나왔고 탐구 과목은 4가 나왔는데 생윤을 이번에 봐갖고 3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의 내신 성적이 3등급 중후반대고 이 내신 성적대에서 사실 항공운항과를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는 사실 성적이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논술 전형이나 수능 위주 전형을 아마 좀 고민해 보게 될 것 같고 논술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지원을 할 때 이 학교 내신 성적이 일부 반영이 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끝까지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공군사관학교를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공군사관학교를 희망하게 된 뭐 구체적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 중3 때 탑건이라는 영화를 보고 조종사라는 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체육 쪽에 조금 흥미도도 높고 재능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체육과 공부를 같이 하면 좋은 직업이 아무래도 조종사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공군사관학교나 항공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공군사관학교는 다른 일반 4년제 대학이랑 다른 거 알고 있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로 이제 나뉘어지고 종합 선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에서 선발되지 않은 대상자 중에 수능 성적을 포함시켜서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사 같은 경우에 우선 선발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고요. 우선 선발에 지원을 하게 되면 처음에 원서 접수를 하고 1차 시험을 칩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커트라인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합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문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이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300점 만점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 210점.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 195점 정도. 예전보다는 커트라인이 많이 좀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0점 만점에 뭐 대략 한 200점 어떤 내외의 성적이 사실 나오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공군사관학교에 지원 동기서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실까요? 그 부분은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봐요.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 동기라던가 역사관이나 어떤 가치관 같은 것들을 묻는 그런 어떤 지원 동기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신체 검사가 있는 거 알죠? 실제로도 공군사관학교 주요 불합격 이유 중에 하나가 키도 있거든요. 키와 관련돼서 그 기준이 조금 부족해갖고 좀 더 키우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항공대로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보통 항공운항학과 가려는 친구들이라면 공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항공대 이야기 진짜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의 합격자의 성적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1.5 또는 1.8 정도의 어떤 성적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종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등급을 벗어나게 되면 사실 합격자가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교과와 종합은 조금 솔직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윤서 학생도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하고 수시에서는 조금 논술 전형,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아마 수능 위주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것 같은데 항공운항학과 논술 전형 있는 거 혹시 알았어요? 네, 논술 전형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자연 계열 쪽만 있는지 아니면 인문 논술도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 수리 논술을 할 경우에는 기하도 챙겨야 되고 학통도 다 같이 챙겨야 되는 경우라서 지금은 기하만 하고 있고 학통은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돼. 안 그래도 항공운항학과가 작년부터는 이게 수리 논술로 통합이 됐어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 통합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확통과 기하나 미적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랑 그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과 수학 2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수학 2까지 범위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 항공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기출 문제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문항 해설까지 다 나와 있는데 충분히 윤서 학생이 공부하면 도전할 수 있고요. 항공운항과에 합격한 학생들은 논술 100점 만점에 대략 평균 몇 점 정도 맞을 것 같으세요? 85점 정도 돼요. 85점. 근데 실제로 작년에 보면 평균이 76.7점이었어요. 그리고 최저 커트라인이 68점이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낮군. 내가 수능 공부할 때 정시 준비하면서 항공대 논술까지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논술로 뽑는 인원이 사실은 정시로 뽑는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항공대 항공운항만 보고 지원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정시를 메인 전형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논술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입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생명공학과와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느 정도 대학을 좀 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좀 많이 큰 꿈이지만 먼저 고려대를 생각을 했었는데 제 성적을 보니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경희대도 좀 높은 대학이긴 하지만 일단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은 고려대나 경희대를 가면 좋겠지만 그거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뭐 가천대나 경기대 같은 경우에도 3등급 중반대 이내의 어떤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식품생명공학과를 우리가 정시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현재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약 3등급 정도죠, 그죠? 네. 각 영역별로 등급을 한 등급씩만 올린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평균 한 2등급 정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등급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건국대나 동국대, 홍익대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라인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조금 끝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한 거는 제가 또 잘하는 부분이라 수능은 아무래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윤서 학생 또 다른 뭐 고민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내신으로 물화생을 선택을 했었는데 화학 생명보다 물리 성적이 좀 많이 안 나와서 좀 고민 중인데 이 과학 탐구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어떻게 공부하나요? 먼저 인터넷 인강으로 먼저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하나씩 다 풀어보는 편인데 이제 이게 문제를 다시 풀 때 개념이 기억나지도 않고 좀 헷갈려갖고 계속 인강 영상을 시청하는 편이에요. 물리는 개념이 완벽하게 어찌됐든 습득이 된 뒤에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해했었던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지를 점검하고 좀 어려운 문제를 도전해보고 그런 어떤 단계를 좀 밟아 나가야 돼요, 사실. 결국은 본인이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따라 풀다 보면 선생님의 생각을 내가 레버리지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놓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물리 공부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른 과학 과목에는 좀 어려움이 없나요? 사실 지금 화학도 많이 어려워갖고 3학년 때 내신은 화학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지구2를 수강을 해야 될지 아직 고민입니다. 사실은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 좀 암기성이 조금 잘 안 먹히는 과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원과목을 공부 안 하고 투과목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화학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화학 점수가 많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을까요? 원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산출돼서 상대평가 과목이지만 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 과목들의 내신 성적을 받기는 원 과목에 비해서는 분명히 조금 용이할 거예요, 분명히. 사실 이제 3학년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의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 만약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그 선택 과목이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목 이수의 어떤 위계성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3학년 때는 지학 2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화학 2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1학년 때는 사회가 이 과학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와갖고 사탐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까요, 저한테? 올해 고3 학생들부터 이 사탐론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사실 많아요. 올해부터는 교육과정 취지상 의무 응시를 많이 폐지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학년 때 사회 과목이 과학 과목보다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탐으로 선택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사탐을 선택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사탐도 만만하게 볼 거는 아니다. 그동안의 어떤 수능 통계를 봤을 때 과학탐구보다는 사회탐구에서 난이도 조절이 사실 쉽지 않아서 한 문항 틀렸을 때 1등급, 2등급뿐만 아니라 3등급까지 떨어지는 어떤 과목들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아니란 좀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등급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늘 좀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틴카를 적어 드릴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틴카 중에 오늘 행운 카드를 드릴게요. 항상 행운이 가득하라고 틴카를 드리는 거고, 윤서 학생한테 우주의 모든 운과 기가 쫙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가방에 매일 들고 다닐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1대1 립시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